조심스럽게 전한다는 한 통의 편지. 그 속엔 따뜻한 초대의 글이 적혀 있었다. 보물과도 같다는 누나를 만나러 간 곳.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동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편지 보내주셨죠? 네, 보냈어요. 특별한 누나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저희한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누나가 있어요. 특별하. 드디어 주인공인 누나를 소개받을 차례.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나라고 했잖아요. 네, 16살이고 저는 누나는 18살이에요. 네, 맞아요. 품 안에 있는 이 작은 아이가 누나라고요? 18살이라기엔 너무나 앳된 모습인데 아니 근데 18살 진짜 맞는 거예요? 네, 네. 엄마가 꺼내 보여준 건 이게 이제 혜진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카드. 00년도에 태어난 거. 2000년도에 태어났죠, 혜진이가. 18배 작은 소녀 엄지공주 혜진 양. 근데 지금 아기 몸이네요? 네. 3살, 4살 때 그때 성장이 멈춰서 계속 이렇게. 돌이 지날 무렵 서야 할 때 서지 못하는가 싶더니 3살 무렵의 상태 그대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다는 혜진이. 몸도 마음도 15년 전 그 시간에 갇혀 있다는데 10kg이에요. 1m도 안 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계속. 그러니까 영혼이 아기 천사죠, 우리 애기는. 좋아요. 안녕하세요. 혜진아, 안녕하세요. 해봐. 인사해야지, 삼촌. 안녕하세요. 해봐. 말을 예, 인사한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진짜 네. 애기네요, 그냥. 그런데 혜진아, 빼면 안 돼. 안 돼. 귀 옆에 있는 낯선 장치. 뭐예요? 인공아우인데 자꾸 안 들리니까 아기가 뺄라고 그래요. 이것이 있어야 들리는데 이제 제가 혜진이가 던져서 테이프로 맨날 이렇게 감아서 이제 더 이상은 못 고친대요. 전화해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어머. 예,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이 인공 달팽이관 없이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시력도 잃은 지 오래라고 했다. 뇌병변 판명을 일단 그게 큰 거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 있고 청각장애 있고 언어장애 있고 그다음에 지적장애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떡해요. 드물게도 뇌병변이 복합 장애를 낳은 상황. 몸은 3살, 4살인데 아마 생각하실 때 아이를 평생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 정도에. 네네네네 그런 정도에. 힘드시겠어요.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8살의 아기. 아빠한테 갈 거야? 아빠, 여기 옆에 아빠. 있는 동생 있네. 소리와 표정으로 호랑이 마음을 동생. 표현한다는데 오야. 칭얼거리면서 찾았던 건 아빠. 동생인데 그래. 어떡해요, 이게. 동생한테 아빠라 그러네. 네. 뭐가 좀 불편한가 봐요. 어린 누나를 달래던 그때 외출해서 돌아온 할머니. 할머니도 오자마자 우리 공주 예쁘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아. 자. 혜진이부터 챙기는데 아 예뻐요. 네. 걸을 수는 있어요? 마리가. 동생 품에서도 할머니 품에서도 보채기만 하는 혜진이. 금세 다시 엄마의 품을 찾는데 발이 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저 아니면 나 방금도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더 우는 거고 저 아니면은 이렇게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달래줘야 돼요. 좋아요. 우리 엄마도 우리 혜진이 좋아요. 사랑해요. 좋아요, 그러니. 좋았던 기분도 잠시. 왜 이렇게 칭얼대는 아픈가 봐요. 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대부분 일가가 점점 갈수록 더 이렇게 좀 더 칭얼거리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안아줘야 되고 더 아기가 돼가는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부쩍 말수도 미소도 잃어간다는 요즘. 아파서 그러냐?
네, 칭얼거리며 그리고 엄마의 품만 파고든다고. 다 같이 너무 잘 힘드시겠어요. 보면 마음이 아려요. 아려. 제 마음이 아려. 지 딸같이 저렇게 마음으로 난 딸로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니까 저는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타깝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으로 낳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죄가 낳지 않았다. 어? 죄가 낳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죄가 낳지를 않았다. 입양 입양. 그러면은 데려온 거죠. 야.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친딸이 아니라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혜진 양하고 네, 저랑은 아무 관계도 아니죠. 입양을 한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아는 지인분이 그 혜진이 가족이 어떤 상태인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가족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 남자분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잠깐만 저한테 맡겨줄 수 없냐, 맡길 수 그러면- 없냐고 그렇게 부탁을 좀 해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뭐 오래 맡기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 흔쾌히 이제 제가 뭐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인연이 된 거예요, 혜진이랑. 애기 좀 봐달라고 네. 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중증 장애. 돌보기가 겁도 났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 하루이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쁘고 또 애틋하고 저도 애 키우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아이로 받아들여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속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변하신 저는 이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5년이 됐어요. 이야. 5년이나 그렇게 혜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귀한 딸이 생겼다. 이게 무슨 인연이 이렇게 깊을까요? 저도 이혼해서 혼자 애들 데리고 살고 있다가 혜진이를 키우다 보니까 혜진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혜진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되니까 혜진이 아빠를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혜진이 아빠가 참 좋은 분, 어머. 정말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고 그래서 아. 네 같이 이제 혜진이 아빠랑 사귀고 있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상황이시라고요? 네네네. 이제 혜진이랑 저랑 인연이 먼저인 거고 혜진이가 먼저였어요. 혜진이가 그다음에 어떤 아빠랑. 소중한 또 인연을 저에게 만들어준 거죠. 혜진이로 인해서. 어머나 이런 또 인연이 있어요. 강혜진. 진짜 이거 참 혜진이. 인연이네요. 이렇게 보면. 혜진아. 혜진이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가족.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본인 딸이 어느 고생하시니까. 날 갑자기 생긴 장애를 가진 손녀가 야, 버겁기도 정말 했던 엄마한테만 지난 꼭 앉아 시간. 있네요. 아휴. 지 딸로 인정한다. 그래서 제가 시설로도 보내자. 자기 부모들도 뭐 키우고 이런 애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그래도 참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눈물이 흐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그러셨겠어요. 제가 병이 생겼어요.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였지만 더 막막한 건 엄마 먹을 거야? 오직 아유, 엄마에게만 어떡하지? 의존하는 아이고. 혜진이의 상태. 하루 종일 이렇게 칭얼대면 이제 어떡하죠? 힘들어하는데 저 내려놓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저 아니면 우니까 일단 한번 아빠한테 할아버지 가주세요. 서로 힘들어서 어떡해요. 아니 엎혀 허리 있는 통증이 자세가 좀 심해질 불편해 때면 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종종 맡기고 싶지만 엄마 품에서 떨어뜨려 놓는 순간 안기기는커녕 소리내 울기 시작하는 혜진이. 울지 마야. 아이고. 급기야 서로 부대껴요 막. 꼬집는다. 아. 꼬집어요? 틀려 봐, 꼬집어. 엄마. 다시 엄마에게 안기고서야 안정을 찾는데 아이고. 이거 엄마가 없고 하니까. 이렇게 앉는 거 저도 제 좋아하네요. 꼬집고 의사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꼬집고 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도 많이 물고 꼬집고 하는 거라. 우야. 아이고. 뭘 할 안 수가 됐잖아. 없으시겠어요. 피워도 못 하고. 좀 걸어다니고 걸어도 말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귀여우세요?
안겹게 생겼어. 얼굴 봐봐. 안겹게 생겼는가. 어머나, 좋으셔요. 참, 예, 다 이 좋으시네. 맘마 예. 먹을까? 식사는 옳지. 잘 먹어요? 가리는 음식은 없다지만 마음에 드는 걸 줄 때까지 이어지는 밥투정. 아, 우는데? 혜진이 우유 주라면서. 혜진아, 아, 어떡해. 그렇지. 원하는 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벌어지는 신랑이다.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혜진이를 먹이고서야 가족들의 저녁 밥상이 차려졌는데 이 순간에도 혜진이는 엄마 품. 잠든 순간까지 단 한시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 평생 신생아를 키우는 아픈 5년 동안. 엄마와 혜진이의 하루는 끝이 없다고 했다.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늘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혜진이. 잠깐 잠들 때면 손쓸 틈도 없이 이부자리에 소변을 보기 일쑤. 혜진이를 만난 후 밤은 더 분주해진 시간이 됐을 뿐. 진짜 병이 나시겠는데요. 울음소리, 뒤척임 하나에 혹여 어디가 불편한 건 아닌지 애를 태우며 지나온 수많은 밤들. 엄마는 밤을 잃어버린 지 5년째다. 사실 정말 힘은 들죠. 힘은 안 든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힘들어요. 제 주위 분들이나 다 그래요.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왜 굳이 너가 안 해도 될 일을 했어? 라고 정말 다 그렇게 물어오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었던 아이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사람. 엄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안 낳아봤으면 아마 혜진이도 제가 감당 못할 건데, 그러니까 엄마니까 보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엄마의 이름. 있으시죠. 운명처럼 만난 엄마와 엄지공주 딸 혜진이. 아이고 변덕쟁이 공주. 아이가 잘 먹고 잘 놀 때 더 없는 큰 행복을 느낀다는데 아이고, 엄마 엄마 주는 거예요. 망했다.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아니야? 아니야? 장난했어? 아, 오늘은 기분이 에이, 좀. 우리 혜진이가 엄마를 약 올렸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쫑. 힘들었던 기억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순간. 혜진이가 저를 엄마라고 생각을 해줄 때 그게 저는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5년을 함께 했으니까 먹을 거 제일 먼저 생기면 혜진이가 참 먹을 거 욕심이 많은데 저 먹여주고 그럴 때 그냥 행복해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엄마로. 저도 사랑받는 거잖아요. 또 우리 혜진이. 엄마 천사시고. 누군가에게 엄지공주시라. 그렇게 100% 사랑을 받아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거죠. 어머나. 엄마의 행복이 전달된 듯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혜진이. 예쁘죠? 천사 같죠? 행복해요. 이 미소가 엄마에겐 가장 큰 힘입니다. 친엄마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평화도 잠시. 아우 따뜻해. 또다시 터진 혜진이의 울음보. 전보다 칭얼거림이 커질수록 엄마의 손길은 빨라지고 전에 없던 걱정도 생긴다는데 중환자실에 오래만해서 벌써 중환자실에 2번 입원했었거든요. 특히 혜진이 같은 그런 이렇게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는 언제 갑자기 그렇게 숨을 멎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제가 이제 들으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싶으면 바로 병원을 찾는다고. 면역력이 컨디션이 지금 약하겠죠. 깐 때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온 거거든요. 또 어디가 많이 아픈 건 아닌지 또 탈이 난 건 아닌지. 아가, 대체 어디가 그렇게 아픈 거니? 고통스러워하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진료. 가래도 나오네. 심상치 않은 분위기.
즉각 추가 검사를 실시했는데 칼륨 수치가 많이 올라간 그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 그때랑 비슷하게 그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칼륨 수치가 높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지면 탈수 증상이 반복돼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사 맞아야 천만다행으로 응급조치로 치료가 가능했다. 아유, 저 얇은 팔뚝에 어떻게 그날 팔을... 오후 혜진아, 떼쟁이. 이거 뭐야? 혜진이 좋아하는 누군가? 아픈 혜진이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 혜진아, 아빠. 아빠. 혜진이 아빠. 들어오자마자 혜진이부터 안아들고 상태를 살피는 친아빠. 타 지역에서 일을 하느라 자주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두 개 해야지. 아빠 오랜만에 와서. 두 개 해야지. 됐어? 뚝. 어머머머. 뚝뚝. 아빠 말 듣네. 혜진이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일하라고 왔습니다.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기꺼이 엄마가 되어준 한 사람.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고마움보다는 미안함이 더 많습니다. 혜진이를 봐줘서 고맙다 그런 것보다는 뻔히 고생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자기 새끼도 알고 그런데 상태에서 이제 자기 새끼처럼 알아서 이제 봐주니까 거기 고마움보다는 미안함이 더 크더라고요. 지금의 미안함을 꼭 행복으로 돌려주고 싶다는 아빠는 혜진이랑 엄마랑 모든 가족이 다 함께 한솥밥을 먹게 될 그날을 계획 중이라고. 아이고. 당연히 혜진이를 제가 제 새끼니까 제가 키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걸 대신해주고 계신 분들이니까 정말 잘해야죠. 제가 잘하고 볼 때마다 그래 고맙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게 다인 거니까 그게 자체가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떤 마음이 상상이 안 가네요. 시골이니까 그냥 내 손녀 더 오래 같이 있었으면 어이구. 좋겠다는 마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오빠도 사춘기 마음으로는 때문에요. 이미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가족이 된 혜진이네. 하나 둘. 이야. 아이고. 제 바람은 혜진이가 그냥 우리 옆에 오래도록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보여주는 가족. 그 사랑 안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길 빕니다.